오늘은 문화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같이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들어갈게요. 우리 황상훈 대표님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기분 좋은 QX의 황상훈 대표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문화 기획과 문화 컨설팅, 또 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한 투자 뭐 등등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문화 기획과 컨설팅을 하는 기분 좋은 QX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목을 누가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가, 문화도시 협력적 주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죠. 함께 만들어 가는데 주체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 보시면 포스트잇이 보라색과 약간 분홍빛 나는 요 포스트잇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한번 써보십시오.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뭔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적 도시일 겁니다. 문화도시라는 게. 문화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문화 말고도 문화도시가 담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봉은 어떤 도시, 어떤 문화도시를 꿈꾸는지 땡땡적 도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쓰셔서, 제가 갈 테니까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공유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한 세 묶음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도봉이 어떤 도시, 어떤 문화 도시를 원하는가 했을 때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고 수용하는, 공유 참여하는 도시, 그다음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도시, 또 도시에 에너지가 넘치고 생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 이렇게 크게 한 세 묶음 정도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도봉의 문화도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러면 이게 다 문화적인 도시인데 이거를 모두 하던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서 하던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문화적인 도시라 할 수 있잖아요. 문화도시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무엇이 문화적인 도시로 가면 좋을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화도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겉이 휘황찬란하고 잘 꾸며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도시가 문화도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도시,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인격적으로나 어떤 자신의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열려있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문화적인 도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도시가 되려면 인격적인 도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이 문화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도시가 어떤 정주적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어떤 심리적인 방역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잘 케어해준 도시가 문화도시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적 어떤 다양성이 있는 도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삶이 문화적인 도시다. 예. 뭐 핵심적인 얘기죠. 예. 우리 일상과 삶이 문화적인 도시다. 각자의 특성을 인정, 존중하고 교집합을 찾는 어떤
여기 다양성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특성을 인정, 존중하고 교집합을 찾는. 예. 그다음에 삶의 방식이 문화적인 도시. 예. 또 민관이 함께 살아가는 예. 그런 곳이 문화도시다. 일상의 모든 모습이 문화적인 도시였으면 좋겠다. 또 모든 이들이 함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예. 여기는 활력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일상에서의 활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문화적인 도시. 예, 여긴 주체에 대한 얘기 같아요. 예. 여기 주체를 여기다 볼게요. 아, 문화가 문화적인 도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우리의 삶이 문화라는 게 우리 삶의 총합이니까 우리의 삶이 문화적인 도시와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 마을 사람이 문화적이어야 된다. 우리 도시의 주체가 문화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태도 또는 관점이 필요하다. 행동이 문화적이다. 아, 예, 행동. 어떤 실천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이라든가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식일 수도 있고요. 삶의 질이 문화적.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생활. 생활이긴 한데 여기 주체랑 살짝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주체랑 살짝 걸쳐 있어요. 그다음에 여가가 문화적인 도시. 여기는 다양성과 살짝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여가라는 생활이 다양함과 함께 문화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도시. 그다음에 관과 민의 의식이. 여기는 주체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주민이 많은 도시. 아, 주민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 생활 속에서 주민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 그다음에 큼지막하게 삶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정책이 문화적인 도시. 자, 이건 좀 이쪽으로 좀 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 환경, 이것도 정책적인 얘기 같아요. 그리고 휴식. 휴식. 여가랑 좀 비슷하네요.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고요. 동기. 여기 활력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 이렇게 뭐 특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크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문화적이어야 된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삶이 거기에는 어떤 대외적인 행동도 따라올 수 있고 또 각자의 다양한 삶들이 또 존중받는 또 일상의 생활 삶을 영위한 일상의 생활도 있겠지만 다양한 여가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 그리고 그 문화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어떤 문화적 태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민민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도시여야 된다. 뭐 정답입니다.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모두가 다 정답이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잘 짚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잘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민관, 민민 뭐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하고 함께 이야기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소통이 되잖아요. 억지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소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통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려면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존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대화가 될 거고 소통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은 소통은 소통대로 하고 결정은 각 주체가 알아서 한다? 그것도 아니죠. 결정 자체도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 전체 과정이 다 문화적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럼 그건 뭐냐?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화도시가 어떤 대단한 문화적인 어떤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 도시를 문화적으로 만드는, 삶을 문화적으로 만드는 전체 과정이 어떻게
민주적이냐. 네. 민주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로 문화도시가 작동하는 건가? 이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제가 알기로는 존중 문화도시를 지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존중할 건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인격,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을 존중하는 도시, 그 다음에 개성, 각각 사람들의 개성, 여기도 많이 나왔던 다양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건 결국에 다양성과 창의성일 텐데요. 우리가, 존중한다고 했을 때, 존중받기만 할 거냐? 아니죠. 존중도 해야죠. 실제로, 우리 도봉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도봉의 여기 주체들이, 인격적으로나 개성적으로, 존중받고 존중한다. 그런 거를 실제로 우리 도봉에 오면 체감할 수 있다. 선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거야 라고 먼 미래의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감하도록 실천할 수 있다. 그게 존중 문화 도시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생각해 보니까 그 도봉이 추구하는 존중 문화 도시라는 개념과 철학이 제가 하고 있는 문화 기획과 상당히 맥이 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한번 그러면 그걸 문화기획적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화도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기획 관점과 도봉의 존중 문화도시 이런 얘기를 문화기획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문화기획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적인 사업, 문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획을 할 거냐인데요. 공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선생인데요. 공은 다 아시다시피 커뮤니티,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 그리고 연대성, 함께 뭔가 하려면 연대해서 해야지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대해야 된다라는 거고, 선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자 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착할 선이 있고 좋을 선이 있어요. 착할 선에 대한 것이 진정성에 대한 거고, 좋을 선, 이거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이 진부한 것을 그대로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신성이 필요한 거죠.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문화기획 추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발성.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발성이 있어야 지속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기획은 그 지속성, 이게 살아있기 위한 방법까지도 배려하고 안배해서 기획하는 게 우리 문화기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측면, 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살아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되고, 이것의 근본적인 거는 주체의 능동적인 참여가 기반이 되는 거죠. 누가 대신하거나 강제로 하거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고려한 기획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 다양성의 얘기입니다. 문화 기획을 할 때 문화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화 기획이 아니라 어떤 목적만 가지고 있는 이벤트 기획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다문화 동화 정책을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다문화. 이 다문화는 뭐냐면은 결혼 이주 여성이든 뭐 이주 노동자든 우리나라에 왔으니 당신의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시민이 되라 라고 하는 우리화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게 셌고요. 지금은 좀 덜해졌을 수도 있죠. 지금은 문체부에서 문화 다양성 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어서 한 10년 됐어요. 문화 다양성 확산에 대해서 정부가 사업을 벌인 게. 그래서 아무래도 다문화라는 개념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우리가 약한 나라 또는 기타국 뭐 이런
아시아권 나라를 볼 때, 거기서 온 사람들을 볼 때 좀 쉽게 대하는 생각도 있고, 우리가 뭐 중국 동포를 조선족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문화 다양성이 어긋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 간의 대화입니다. 그 나라나 그 민족이 어떤 자원, 어떤 부를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왜? 그들도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학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문화 다양성이 살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정할 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은 각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문화 다양성일 텐데요. 우리 존중 문화 도시를 이야기하는 도봉에서는 특히나 개성을 인정해야 된다면 다양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기획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류학적 접근, 어떤 지역이 어떤 삶이 더 낫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인류학인 거고요. 인문학적인 태도, 경영적인 효율, 어떻게 생산성이 높아졌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거고, 그 역사, 이야기,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인문학적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 그 문학에겐 기본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 뭔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그래서 사람 중심의 기획이 된다는 거죠. 문화기획은 이렇게 공공적인 기획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삶을 기획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걸 기획할 때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려고 했을 때 안 괜찮은 것들. 예를 들면 뭐라 할까요?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누군가는 하면 좋겠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구화해서 수단화해서 나한테는 되게 하기 싫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로 그냥 포장해 버리는 일. 그래서 이게 내 삶의 기획이라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그 사람의 삶의 기획인 거죠. 우리가 똑같이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도구화해서 수단화해서 사람을 이렇게 해서 기획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화기획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주체 그 자체를 놓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대한 기획이라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더 나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기획이다. 사람 중심의 우리의 기획이다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좀 아쉽습니다. 문화기획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생태계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기획해내고 활동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분야의 사람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분야 영역,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단절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강조하는 기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생태계로 보고 사람과 활동, 공간, 제도 측면에서 우리 문화, 예술 이런 쪽은 창작, 매개, 향유의 단계로 가잖아요. 여기 각각이 다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고 선순환되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기획 할 때도 이런 문화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도봉의 지역 문화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선순환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문화기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관점인데요. 문화기획은 마스터 플랜 세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 하나 세우면 딱 그대로 건물 짓듯이 설계해가지고 공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기획이다. 그래서 가변적인 거죠. 변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때보다 현재 1년 지나서 또는 몇 개월 지나서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성장을 했어요. 또 우리 지역이 변화했어요. 또 세상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어요. 그 변화에 조응하는 게 문화기획이에요. 변화에 조응하는 삶이 문화적 삶인 거고. 그래서 주체가 변화했는데 주체가 변화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황들이 바뀐 것을 인식하고 역량도 커졌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도 변경해서 수정해서 갈 수 있는 기획? 이게 문화기획이라고 보는 거죠. 마스터 플랜은 뭡니까? 주변의 환경 변화 고려하지 않고 일단 계획대로 간다죠. 그거는 어떤 하드웨어 시설 지을 때 어떤 대단히 뭐 개발 들어갈 때 이럴 때나 가능한 계획이고 진행이고요. 문화기획은 진행형의 기획이에요.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움직임에 맞게 주체의 변화에 맞게 이것도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획인 거죠. 그래서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다. 그리고 결과적이라보다는 경과적. 가면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해내고 그 과정에서 성장해나가는 그런 경과적, 과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장의 특성이 강하죠. 책상에서 계획 세운 게 현장에 적용되지 않죠. 현장에 따라 또 그 변화를 수용해서 다시 반응하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고요. 또 마스터 플랜은 되게 사전적인 기획이에요. 미리 기획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기획은 현장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 사람의 관계의 변화들 속에서, 관계의 형성 속에서 사후적으로 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획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직되지 않은 비경직성. 그래서 비계획적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랜이 완성적으로 경직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그래서 유동적인 이런 기획이다라고 문화기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획을 하되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 경과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변화들, 주체의 변화, 지역의 변화, 환경의 변화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수용하셔서 계획에 포함하고 수정하고 또 그런 얘기 같이 나누시고 이런 상시적으로 늘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를 만든 주체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3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민주체가 있고요. 하나는 행정주체가 있어요. 공공기관, 행정, 구청 다 행정주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체인 것 같아요. 예술가라든가 또는 문화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 창조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주체, 창조주체, 행정주체가 삼위일체라 그럴까요? 함께 협력해가지고 만들어가는 도시가 문화도시이지 않을까 싶고 거버넌스 얘기는 우리 안태호 선생님이 또 해주실 텐데 이렇게 협력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도시다. 근데 이제 보면 행정은 전문적 성격이 있죠. 행정력이라는 전문적 성격이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게 이제 폭주하실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마스터 플랜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야 돼. 변화에 대해서 많은 고려 없이 폭주하시는 경향이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존중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이 각 주체가 협력하려면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존중 없이 행정이 폭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주체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주체적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자칫하면 문화도시를 이 행정주체와 창조주체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도시는 도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거지 문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행정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꾸며내는 게 아니고 주민이 어떻게 삶에서 여기 말씀 나왔던 이 삶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거를 풀어가는 게 문화도시일 거고 그러면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가 발전할 건가 전체를 구상하는 게 문화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술 사업하는 거 아니고 문화 사업하는 거 아니다. 전체 도시를 바라보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기서 창조 주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 도시의 특색을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 주체의 역할일 텐데요. 창조 주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죠. 제가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성북구에서 공유성북 원탁회의라는 거를 2014년부터 하고 있어요. 성북은 대학로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도심권하고도 종로하고도 바로 붙어 있고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좀 용이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어요. 마포구가 제일 예술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북구에는 성북문화재단이 2012년인가 1년인가 만들어져서 도서관도 많이 또 관리하고 있고 여성회관, 국민회관 이런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들도 관리하고 있고 또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의 창조 주체들이에요. 예술가, 기획자, 다양한 활동가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공공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이 민간의 창조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2014년 2월이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모였어요. 매달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자기소개를 계속했어요. 나는 무슨 일 합니다. 나는 무슨 일 합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계속 하면서 성북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도움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이제 공유성북 원탁회의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 350명 정도가 우리 단톡방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운영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기 모임을 합니다. 운영위원은 한 20여 명 되고 운영위원장을 2명 뽑는데 한 명은 운영위원들이 투표해서 뽑고요. 또 한 명은 신탁으로 합니다. 신탁. 하늘이 정해주는 걸로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 해가지고 한 명이 딱 정해집니다. 근데 묘하게 이게 잘 매칭이 돼서 선정이 됩니다. 뽑은 사람과 뽑힌 사람. 그래서 이 공동위원장이 협력해 가면서 혼자서 뭔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위원장이 협력해 가면서 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함께한 사례들을 발표를 했더니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라는 곳에서 국제문화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멕시코 가서 그 상도 받아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만나는 자리들이 생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이 공유성북 원탁회의라는 지역 활동가들의 창조 주체들의 모임을 서포트하는 간사 역할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일들을 이 창조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워킹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주민극장, 연극하시는 분들이 주도하는 극장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 다음에 미인도라고 미아리고개 하부 공간을 공공미술 작업을 통해서 문화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실제로 문화공간으로 생활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 또 저기 그 월곡동인가요? 그 정보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지하에 넓은 다목적 홀이 있어요. 여기를 극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단체들이 함께 운영하면서 풀어가는 천장산 무화극장을 만드는 일,
또 세계 음식 축제라는 이벤트를 그동안 했었는데 이거를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북에 있는 다양한 대사관저들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살려서 문화다양성 축제로 만들어내는 일, 그런 전문가들과 현장의 기획자들이 함께 모여서 워킹그룹을 2015년 이때 한 워킹그룹을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미술 네트워크 만드는 워킹그룹도 돌아갔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논의되고 고민됐던 것들이 실제로 운영할 때 이제 반영이 돼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버넌스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유례가 없는 사례다라는 게 인정돼서 UCLG의 국제문화상을 수상하게 된 건데요. 지금도 뭐 수시로 포럼 같은 것도 하고 함께 어울리는 자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게 아직 나무는 죽지 않았다. 되게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포크레인을 감싸고 포크레인 작업하지 마라, 나무를 죽이지 마라 라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인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뭐 창조 주체가 주민 주체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예술가나 기획자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이라는 인식을 못 하셨어요.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창조 주체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창조 주체일 뿐, 뭔가 사업을 하거나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일 뿐 주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 공유성부 원탁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창조 주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창조 주체 주민이지, 주민이라는 인식이 커진 그런 상황의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이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4년도에 공유성부 원탁회의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소개하면서 몇 차례 계속 모였고, 워크숍도 가고, 이렇게 명랑운동회도 합니다. 이게 워크숍 가서 같이 있던 모습이고, 명랑운동회를 매년 동네 가을잔치 하듯이 명랑운동회도 하고, 뭐 별별 모임 다 합니다. 치맥 파티도 하고,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이 워킹그룹 통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을장, 혼자살장, 고개장이라고 미인도에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로고 참여하게 해가지고 콘테스트도 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음식축제 이벤트를 이벤트로 하지 말고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넣은 축제로 만들자. 그래서 음식을 매개로 한 문화 다양성 축제, 또 민간 거버넌스 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하자, 또 지역 예술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개막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걸로 풀어가고요. 또 지역 예술가들이 작사 작곡한 대표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 지역에서부터 참여된 것이 자산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례적인 것들을 대폭 생략하고 개막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는 문화다양성을 지지합니다라는 편말을 두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서로가 그 지지의 연대의 이 리본을 함께 서로에게 달아주고 뭐 이런 걸로 퍼포먼스로 대체를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역사회의 의사소통이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고 있고, 그냥 그대로 가자가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자로 간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15, 16 제가 2년간 기획단장을 하고 그 뒤에는 자리를 잡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아까 이제 더 이상 나무를 죽이지 마라라는 이야기인데요. 한성대 입구역 사거리에 성북동 방면 쪽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있었어요. 가로수가 쫙 있는데 이게 한 7, 80년 된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 50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요 가로수를 보면서 다니고 추억이 있는 가로수라는 거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삶 속에서 함께 해왔던 소중한 동반자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걸 저도 몰랐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아 우리가 나무 하나도 그냥 소홀히 볼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공사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확장해서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체가 많이 되니까 여기 이 가로수가 있는 데를 잘라내서 이 도로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교통순환을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하나 더 쉽게 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걸 잘랐어요. 한 세 개인가 두 개를 잘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공탁의 멤버가 이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떤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행정을 이렇게 펼치나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로 단톡방에 이 사진들이 올라오고 함께 이거를 막아낼 사람들을 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다 이제 예술가들, 기획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내는 퍼포먼스를 할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까? 이렇게 해서 뭐 철사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포크레인에 씌우기도 하고 요거는 이파리들 주워 모으고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철사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아직 죽지 않았고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제 예술가적 상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나무가 있는 설치 미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북동 나무가 닮았다 이런 온라인에서 막 이런 것들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이기도 했어요. 성북동을 지켜온 나무가 교통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2016년 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나무들을 지킬 수 있게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예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공유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요 뒤에 있는 분이 성북구청 그 담당하시는 계장님이세요.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그대로 두고 베지 말고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뭐 상당히 담론이 막 생기게 되고 이야기가 생기게 돼서 나중에 주민 토론회를 하게 됐어요. 도로 확장대 가로수 보존을 가지고 주민 토론회. 그래서 여기 성북동 보물 가로수를 자르지 마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주민 토론회도 이제 하게 됐고요. 이게 주민 토론회를 하기 위한 어떤 식수를 적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길이 막히는가를 봤더니 원인이 가로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인은 요 앞에, 요 길로 들어가는 앞에 나폴레옹 제과라고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으면 굳이 나무를 자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CCTV를 주차 단속한 CCTV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5분 먼저 가려고 50년 나무를 없애냐. 혹자는 80년 됐다고도 하는데 나무. 이렇게 또 서명 운동도 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없으니 이렇게 더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북의 다른 사례들도 막 서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가 있던 길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통에 방해되고 그런다고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례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생태적 접근 뭐 이런 개념보다는 지역에서 함께 해온 우리의 소중한 어떤 커뮤니티 자산인데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린 동반자 같은 건데 이게 서로의 어떤 사항이나 소통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가 돼버리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찾아오고 근데 이제 여기가 다시 이파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멈춰둔 시기 동안 그래서 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제 누가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성북구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확장 사업을 중단하고 베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 성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식물 보존 관련된 전문가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나무를 살릴까 해서 뭐 거기에 뭐 그 치료제를 바르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공사는 중지됐지만 현재 그 가로수는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현재 이 가로수는 죽었어요. 살리지 못했어요. 끝내. 그래서 결국에는 차선이 하나 더 넓어졌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예술가들이 창조 주체가 주민 주체로서 참여해낸 소중한 사례이고, 그리고 가로수 하나 뭐 나무 하나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지역사회 의제일 거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사회 의제들이 논의가 되고 그 결과로 행정이 집행되고 이런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인디언 시애틀 추장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우리 공탁 단톡방에 올라온 함께 논의하면서 우리 존중 문화 도시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